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필름의 대명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으로 전락한 세계 5대 브랜드 중 하나 코닥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보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또 사용자들이 똑똑해지는 만큼 사기 수법도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현재까지도 전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극성인 건 바이러스와 온라인 사기죠. 사실상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협박을 당하기도 하죠. 바이러스와 해킹으로 인해 사적인 영상과 얼굴이 AI로 합성되기도 합니다. 대처법과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죠.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는 것이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게임하시는 분들은 메시넷 기능으로 안전한 램파티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인터넷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여행 중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호해줍니다.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노드 VPN은 구독자 전용 링크로 구매 시 특가로 최대 74% 할인에다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118개국 7,4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카메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디인가요? 많은 분들이 캐논이나 소니를 떠올리실 듯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카메라의 대명사는 단연 코닥이었죠. 사실상 20세기 내내 전세계 필름 시장을 독점하며 사진은 코닥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5대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강했죠. 그런데 코닥은 현재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카메라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된 시대 속에서 코닥이 세웠던 필름 제국은 몰락하고 말았죠. 이렇게만 보면 코닥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기술 전환에 실패하여 도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코닥 몰락의 주요 원인은 기술 혁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닥은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기업이었죠. 그런데 왜 어쩌다 코닥의 제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먼저 코닥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코닥은 조지 이스트먼이 1888년에 창립한 미국 기업으로 사진과 카메라를 대중화시킨 최초의 기업입니다.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계 최초의 휴대용 카메라를 출시했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죠. 이전까지 사진 촬영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복잡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카메라를 다룰 일이 없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사진을 찍히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코닥이 들고 나온 복잡했던 카메라를 완전히 자동화한 올인원 카메라 시스템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사용자가 사진을 찍은 뒤 필름을 통째로 코닥 본사에 보내면 코닥은 형사부터 인화, 새 필름 교체 후 카메라 반환까지 해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첫 출시 모델은 가격이 비싸서 초기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지만 1890년대 초반부터는 저렴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일반 대중도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코닥의 카메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곧 코닥은 카메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 출시된 1달러짜리 카메라 브라우니는 5년 만에 10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1935년에는 세계 최초의 컬러 필름 코닥 크롬을 출시하며 컬러 사진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된 필름도 코닥이 극한의 온도 변화와 우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70mm 필름이었고요. 이렇게 온갖 최초 타이틀을 가져간 코닥은 필름부터 카메라, 현상지 등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960년대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점유했을 만큼 당시 코닥을 따라갈 회사는 전무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코닥은 잘 나가다가 미국의 대형 서점인 보더스가 아마존에게 밀려 파산하고 비디오와 DVD 대여점인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에 밀려 쇠락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지 못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1975년 여태껏 거의 모든
모든 것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답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븐 세슨이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 성공했지만 경영진의 반응이 회의적이었거든요. 스티븐 세슨의 시제품을 본 임원진들은 좋기는 한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채 기술을 묵혀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개발되었던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 크고 사진 해상도도 낮았던 것도 있지만 이 카메라가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였기 때문이죠. 아니 필름이 없어지면 더 좋은 제품 아닌가? 코닥의 경영진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예상하지 못한 건가? 아닙니다. 더 좋은 제품인 것도 알고 있었고 디지털 시대가 올 것도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도 몰랐고 결정적으로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코닥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죠. 그동안 코닥은 싼 카메라를 보급한 다음 사람들이 필름을 많이 쓰도록 하여 필름과 인화용지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실버 할라이드 전략을 사용해 왔거든요. 사실상 주 수익원이 필름이었던 겁니다. 즉 코닥의 입장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탄생은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때려박아서 디지털 카메라의 선두를 점한다 해도 필름 카메라 사업만큼 수익성은 좋지 못할 테고 금방 다른 기업들이 따라와서 비슷한 제품을 싼 값에 출시하기라도 한다면 결국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제 임원진이 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디지털로 전환되어도 심지어 선두를 점한다 해도 코닥에게는 좋을 게 없다는 뜻이었죠. 코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우선 지켜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깨 1위인데 금방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디지털의 발전이 이렇게나 빠를 줄 몰랐다고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코닥의 판단은 안일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진 산업은 서서히 디지털로 이동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1981년 소니가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도 코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필름과 화학품 인화 사업은 이윤이 60%인 반면 디지털 사업은 이윤이 15%에 지나지 않았고 필름 같은 지속적인 수익도 없으니 필름 사업에 계속 집중하자는 판단을 했죠. 향후 몇십 년간은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시장을 위협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필름 판매가 계속 성장 곡선을 그렸고 디지털 카메라는 고가의 전문 장비에 불과했죠.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코닥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위협을 느낀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소형화되고 디자인도 괜찮고 여러 기능이 추가된 소니, 니콘, 캐논의 카메라에 비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코닥의 카메라는 특출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부품은 CCD 센서 등 반도체 기술 기반인데 코닥의 필름 제조 노하우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도 했고 디지털 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전자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도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뛰어든 것이었고요. 소니는 이때부터 디지털 카메라 사업 부문을 계속 발전시켰고 현재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50% 이상을 소니가 점유하고 있죠. 필름 시장의 몰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과거 코닥이 부유층의 물건에서 대중에게로 퍼져나갔듯 디지털 카메라도 고가의 전문 장비에서 대중에게로 뻗어나갔죠. 1998년 일본의 카메라 업계는 본격적으로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불과 10년 만에 수요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1991년 당시 190억 달러였던 매출은 2010년 72억 달러로 추락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코닥의 주가 하락은 10년 동안 이어져 75%나 하락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코닥이 끝까지 필름 카메라만 고집하다가 몰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코닥은 다른 경쟁자와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긴 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에 디지털 이미지 연구 개발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코닥 내부의 필름 사업과 별도로 디지털 사업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온라인 사진 공유 사이트 오포토를 인수하기도 했죠. 2005년에는 미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판매량에서도 선전했습니다. 문제는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가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즉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반짝한 게 기술력이 좋아서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경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팔 때마다 60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정도로 수익성이 안 좋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카메라 출시 이후로도 이어진 코닥 경영진의 전략적 오류 때문이었죠. 코닥 경영진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더라도 사진을 계속 인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코닥은 대형 소매점
지점에 1만 대 이상의 사진 셀프 인화기를 급히 설치하며 소비자들이 디지털 사진을 찍어와 매장에서 출력하도록 유도했죠. 사실 우리는 결과를 봐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겨서 팔기에는 다른 회사의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니 아예 손해보면서 팔고 다른 활로를 개척한 것이니까요. 필름 카메라 시절에 카메라는 싸게 팔고 필름으로 승부를 본다와 비슷한 전략이죠. 하지만 시대와 트렌드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못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01년에 온라인 사진 공유 사이트인 오포토를 인수하고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으로 키우기보다는 단순히 더 많은 사진을 인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죠. 디지털 카메라로 갈아탄 소비자들은 코닥의 기대와 달리 사진을 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편리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인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14만 명이었던 직원이 19,000명이 되었고 필름 시장은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특허가 많았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특허가 코닥에게 있었습니다. 이미지 미리 보기부터 시작해 그냥 동작 하나하나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죠. 실제로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 확보가 코닥의 수익 전략 중 하나가 되었고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코닥의 특허 장사는 꽤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삼성,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특허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소송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줄면서 특허 수익 모델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1년 말 1달러 미만으로 주가가 폭락하며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현금 흐름이 악화되자 은행 차입이나 추가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2012년 1월 19일 코닥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닥이 신청한 건 챕터 11인데 이게 파산이라기보다는 회생에 가깝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코닥의 특허를 사갔는데 OLED에 관한 특허는 LG전자가 가져갔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애플 등의 기업이 출자한 특허 기업에 5억 2천만 달러 정도의 특허를 팔면서 덕분에 파산 위기는 모면했지만 우리가 아는 브랜드 코닥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카메라 제조와 소비자 필름 및 인화지 사업 등 과거 주력 사업을 대부분 정리 또는 매각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폐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코닥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코닥은 재기를 노리며 아예 다른 기업으로 변하기로 했죠.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습니다. 2016년에는 갑자기 카메라 특화 스마트폰을 발매하더니 코로나 때는 갑자기 코닥 파마스티컬즈라는 이름으로 의약품 생산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근데 뭐 딱히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코닥은 상업용 인쇄와 그래픽 솔루션, 산업용 필름 및 화학품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 B2B 기업으로 바뀐 셈입니다. 화학 기반 B2B 산업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코닥의 본질이 광학과 화학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코닥을 카메라 제조사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코닥이 가진 핵심 기술력은 사진 필름의 감광 화학 처리 기술에 있었거든요. 하나 더, 가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코닥이라고 적힌 옷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코닥이 브랜드 라이선스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생존은 하였으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부활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코닥은 혁신에 실패한 경영의 대명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당시 코닥이 가지고 있던 자금과 기술력, 브랜드 파워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평가가 많죠. 앞으로는 기술 혁신의 주기가 더 빨라질 텐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지 왠지 씁쓸해지네요. 코닥과 자주 비교되는 게 후지 필름인데 조만간에 후지 필름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닥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